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우입니다. 올해 78세, 평생 사업으로 모은 재산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와 지방의 땅 몇 개, 그리고 상당한 현금과 주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암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큰아들 민수는 갑자기 매일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인사하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둘째 아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잘 오지 않던 아이가 일주일에 2번씩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하지만 가장 변화가 큰 건 막내딸 민경이었습니다. 원래도 저를 많이 챙기던 아이긴 했지만 요즘 들어 거의 매일 집에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어요. 아빠,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시는 갈비탕 끓여왔어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고마운 일인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저는 아직 자식들에게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들의 행동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혹시 이들이 제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건 아닐까요? 특히 큰 며느리 수연이의 행동이 가장 수상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편찮으시죠? 혹시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자식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유언장? 왜 갑자기 유언장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때부터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으로 보이는 건가? 그렇다면 확인해 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진심을 알아볼 방법 말입니다. 누가 정말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지, 누가 돈으로만 보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기억도 잘 못하니까 가족들이 제 앞에서 진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이고 누가 가짜일까? 제가 치매 연기를 한다는 건 딱 한 사람에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순자 씨입니다. 순자 씨는 저희 집에서 15년 넘게 일한 분이에요. 저만큼이나 우리 가족들의 성격을 더 잘 아는 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믿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르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순자 씨는 처음에 제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순자 씨.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지 않게 조심할 거예요. 순자 씨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였지? 하면서 잠깐 멍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방금 뭐라고 했지? 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며느리 수연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너 누구야? 저는 일부러 민수를 못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큰아들 민수.
민수? 민수가 누구지? 저는 계속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와 수연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수연은 뭔가 계산적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이상한데? 아버님, 많이 편찮으시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연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기대 같은 것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둘째 민준이가 와서 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둘째 아들. 민준? 아, 민준. 왜 이제 와?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버지, 제가 여기 살지 않는 거 기억 안 나세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잖아요. 민준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말이에요. 민준이는 정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준의 며느리 영희는 어떨까요?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치매가 오실 줄 몰랐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도 뭔가 수상한데 가장 마지막에 온 건 막내딸 민경이었습니다. 아빠, 저 민경이에요. 민경이? 우리 막내딸 민경이? 네, 아빠. 기억나세요? 민경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민경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민경이는 확실히 진심인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순자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말씀이세요? 큰 며느리 수연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 영희도 마찬가지고요. 어르신, 혹시 정말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르신 건강보다 어르신이 물려줄 재산을 신경 쓰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의심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치매 증상을 좀 더 심하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간혹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린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더 방심하고 진심을 드러낼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진짜 저를 걱정하는지, 누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과연 누구일까? 큰 며느리 수연? 둘째 며느리 영희? 아니면 아들들 중 누군가? 설마 민경이는 아니겠지. 특히 유 원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의 반응을 유심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일 테니까요.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연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누구야? 저는 일부러 더 심하게 못 알아보는 척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버지 아들.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다르더군요. 뭔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연이 저 표정은 뭐지? 왜 안도하는 것 같지? 그때 수연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편찮으시죠? 누구세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저는 수연이에요. 민수 아내,
아버님 며느리예요. 수연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중요한 일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요한 일? 네, 예를 들어서 유언장 같은 것 말이에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유언장 얘기를 꺼내다니. 인연이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나오네.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여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더 심해질 텐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뭔가 급박함이 느껴졌어요. 아버님이 정신이 있을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그걸 왜 내가?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네. 치매 걸린 노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날 저녁 순자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오늘 수연이 하는 말 들었죠? 네, 어르신. 정말 놀랐어요. 벌써부터 유언장 얘기를 하다니. 그동안 수연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시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버님께 그리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변했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도 대충 인사만 하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자꾸 아버님께 관심을 보이고 역시 수상하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며칠 전에 수연 씨가 아버님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요. 서재에? 뭘 하려고?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오니까 급하게 나왔거든요. 이상합니다. 서재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특히 재산 관련 서류들이 말이에요. 혹시 수연이가 뭔가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틀 후 둘째 민준이와 며느리 영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시죠?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둘째 아들. 민준이? 잘 모르겠네요. 민준이는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 같이 일본 여행도 다녀왔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민준이는 정말 속상해 하는구나. 이 아이는 진심인 것 같다. 그런데 영희는 달랐습니다. 민준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간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병? 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군가 돌봐드려야 할 텐데.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양원? 벌써 요양원 얘기를 꺼내다니. 민준이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영희야, 그런 얘기는 너무 성급하다. 하지만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집에서 계속 모실 수도 없고. 영희는 계속해서 요양원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저를 어서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도 뭔가 이상하다. 왜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할까? 다음날 막내딸 민경이가 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누구세요? 민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저 민경이에요. 아빠 딸. 딸? 내가 딸이 있었나? 민경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직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경이에게는 빨리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민경이는 제 옆에 앉아서 과자를 하나씩 떼어 먹여주었습니다.
아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과자 사주신 거 기억나세요? 저희 둘이서 공원에 가서 함께 먹었잖아요. 민경이는 과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기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민경이만큼은 확실히 진심이다. 이 아이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경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큰 며느리 수연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수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민경이가 자주 오나요? 누구? 민경이요. 아버님 막내딸. 잘 모르겠어. 그때 수연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민경이가 혹시 이상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아버님 재산이나 그런 얘기요? 뭐, 민경이가 재산 얘기를 했다고? 말도 안 돼. 아버님 막내딸 민경이 조심하세요. 요즘 돈 얘기만 해요. 아빠만 돌아가시면 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경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방금까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는데 수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연 보통이 아니었구만. 그리고 아버님, 민경이가 아빠는 이제 오래 못 사니까 미리 유언장을 써달라고 했다면서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경이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수연은 계속해서 민경이를 모욕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요즘 몸이 안 좋으니까 민경이가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버님을 돈으로만 생각하다니. 그래도 가족인데 인연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민경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때 민경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급하게 표정을 바꾸더니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 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아버님 안부 궁금해서. 저는 수연의 이중적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민경이 앞에서는 친근하게 굴지만 뒤에서는 민경이를 헐뜯고 있었어요. 수연이는 조심해야겠어. 왜 민경이를 나쁘게 말할까? 설마 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순자 씨와 함께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민경 양은 확실히 진심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정말 아버님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경이만큼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연 씨는 정말 이상해요. 그래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 도련님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영희 씨는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희도 뭔가 계산적인 것 같아요. 숨겨진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사람. 둘째 아들 민준이, 막내딸 민경이. 꺼림칙한 사람. 큰 며느리 수연, 둘째 며느리 영애, 큰아들 민수는 아직 잘 모르겠음. 며칠 후 순자 씨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수연 씨가 영희 씨랑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수연 씨가 아버님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준비라니? 그리고 민경이가 자꾸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도 했어요. 민경이가 신경 쓰인다고? 뭐가 신경 쓰인다는 거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연과 영희가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민경이를 방해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진짜 악역이 누구인지 알겠다.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봐서 그들의 계획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수연과 영희가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민수 몰래 자기들끼리 꾸미고 있는 걸까요? 민수까지 공모자라면 정말 실망스러울 텐데.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계획이 드러날 테니까요.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수연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다가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여전히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저 수연이에요. 아버님 며느리. 수연은 제 옆에 앉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다른 자식들 얘기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시니까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또 시작이네. 이번엔 누구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수연이 첫 번째 타겟으로 민준을 택했습니다. 아버님, 둘째 아들이 요즘 자주 오죠? 민준이? 그런데 아버님, 민준이가 오는 이유를 아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민준이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걸 알고 기뻐하고 있어요. 뭐라고? 민준이가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께서 정신이 없으시니까 빨리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치매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요. 인연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수연은 계속해서 민준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사니까 미리 돈 좀 빼돌려 놓자고도 했어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님이 기억 못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민준이는 정말 나쁜 아이예요.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수연은 다른 가족들을 모두 돈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더냐? 놀랍게도 수연은 순자 씨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순자 씨 얘기도 해야겠어요. 순자 씨? 순자 씨가 아버님을 이상하게 부추기고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님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자꾸 말한다면서요? 그리고 아버님께 유언장은 절대 쓰지 마세요라고 했다면서요? 아마 순자 씨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은 순자 씨까지 의심스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으니까 아마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도 뭔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순자 씨까지 나쁘게 만들다니. 인연 정말 사람이 아니군. 수연의 거짓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버님, 결국 이 집에서 아버님을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저와 아버님, 큰아들 민수만이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심하셔야 해요. 수연은 자신과 민수만이 선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께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재산 같은 건 관심도 없고요. 정말 참 안타까워요. 가족들이 이렇게 변하다니. 재산에 관심 없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수연은 계속해서 자신만 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그때 수연이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유언장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 지금? 다른 자식들이 아버님을 속여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까봐 걱정이에요. 결국 유언장 얘기로 돌아가는구나. 특히 민경이는 아버님께 이상한 말을 자꾸 할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많이 받으려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거예요. 수연은 계속해서 유언장을 빨리 쓰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난 못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을 계속 해봤습니다. 수연의 진심이 드러날 때까지 말이에요. 아버님, 그러시면 일단 재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 이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순자 씨와 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오늘 수연이 하는 말 들었죠? 네, 어르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순자 씨도 분노했습니다. 이제 수연의 진짜 계획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다른 모든 가족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두 번째, 오직 자신과 민수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세 번째, 치매 걸린 저를 속여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기. 네 번째,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구나. 내가 그거에 속아 넘어갈 것 같더냐? 어르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잡으면 내쫓아 버릴 겁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습니다. 수연의 거짓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어요. 오늘도 수연이 큰아들 민수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큰아들. 그때 수연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어.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결정이라니? 뭘 결정한다는 거지?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 유언장 말이야. 아버님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민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과연 민수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보, 그게 괜찮을까? 아버지가 이런 상태에서. 다행히 민수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어? 수연이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여보, 현실을 봐. 아버님이 더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럼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수연은 민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해. 특히 민경이는 요즘 너무 자주 와. 또 민경이를 나쁘게 말하네. 수연이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아버님 재산 얘기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무 정리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움이 날 거예요. 저는 저희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누구를 가장 믿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여보,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 아니야, 여보.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해. 아버님도 현실을 아셔야 하잖아. 수연이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효도했는지 아시잖아요? 효도라니? 언제 효도했다는 거야? 저희는 아버님이 편찮으셔도 매일 찾아뵙고 필요한 거 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자식들은 어때요? 민준이는 바쁘다고 핑계만 대고 민경이는 와도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누구를 믿으셔야 할지는 뻔하잖아요.
수연의 말투가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만약에 유언장을 안 바꾸시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데? 다른 자식들이 아버님 재산 받아서 다 써버릴 거예요. 특히 민경이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고요. 민경이를 또 나쁘게 말하네. 그리고 민준이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버님 재산 받으면 다 사업에 쏟아부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다르거든요. 저희는 아버님 재산을 소중히 지킬 거예요. 소중히 지킨다고? 독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저는 수연의 압박을 받으며 일부러 고민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수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고? 네, 아버님이 직접 쓰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대신 써드릴게요. 아버님은 서명만 하시면 돼요. 결국 이거구나. 자신들이 대신 써주겠다는 거야. 저는 속으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쓰게 하려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민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 아버지가 이런 상태에서. 뭐가 문제야? 우리가 아버님을 가장 잘 모시는데. 하지만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 민준이와 민경이도. 민준이와 민경이는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아버님을 돈으로만 보는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만큼 아버님 건강에 관심도 없다고. 수연이 남편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기회야. 아버님이 정신이 있을 때 빨리 정리해야 해. 민수는 보니까 아내한테 휘둘리는 건가? 아유, 바보 같은 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진 척 연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쓰면 되지? 수연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네,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님께서 결정하셨으면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수연의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린 척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큰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버님, 정말 현명한 판단이세요. 수연은 기뻐하며 민수를 쳤습니다. 여보, 들었지? 아버님께서 결정하셨어. 민수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함정이 완성됐다. 수연과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순자 씨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일 보셨죠? 네, 어르신. 수연 씨가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군요. 어르신, 정말 유언장을 써주실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써줄 거예요. 하지만 제 계획대로요. 무슨 뜻이세요? 수연이가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써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수연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순자 씨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진짜 유언장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김정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 중 50%는 둘째 아들 민준이, 50%는 막내딸 민경에게 물려준다. 큰 며느리 박수연은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시켰으므로 어떤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다. 이 진짜 유언장은 순자 씨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복수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궁금하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이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민수는 회사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수연이에요. 어제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유언장 쓰기로 하셨잖아요. 수연은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런 약속이 있었나? 네. 아버님께서 직접 결정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다는 기쁨이 역력했어요. 수연이 준비해온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써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나 김정호는 모든 재산을 큰아들 김민수에게 물려준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에게는 각각 5억 원씩만 준다. 역시 그렇게 나왔구나. 어떠세요,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수연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섭섭해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어차피 그 아이들은 아버님께 그렇게 관심도 없었잖아요. 또 거짓말이야. 자, 아버님.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수연이 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쓰면 되나? 네, 맞아요. 김정우라고 써주세요. 저는 수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수연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수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안히 쉬세요. 수연의 말투가 차가워졌어요. 마치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라 앞으로 자주 올 거지? 그건 봐가면서요. 저도 바쁜 일이 많아서요. 역시 그렇구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관심 없어 하는군. 아, 그리고 아버님.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해도 듣지 마세요. 무슨 말? 민준이나 민경이가 와서 유언장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 믿지 말고 무시하세요. 이미 다 정리됐다고 하시면 돼요. 수연은 다른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양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양원? 네. 아버님 상태가 이런데 집에서 계속 계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는데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저를 집에서까지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에 더 있고 싶은데.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순자 씨가 있는데. 순자 씨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의사도 상주하고 간호사들도 24시간 계셔서 훨씬 좋을 거예요. 유언장 받아놓고 이제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다. 그날 저녁 저는 순자 씨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순자 씨, 이제 민준이와 민경이에게 연락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수연이가 아버님을 속여서 유언장을 바꿔 썼다고 알려주세요. 순자 씨가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어르신,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수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 시간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 도련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일로 급한 얘기가 있어요. 큰 며느리가 아버님을 속여서 유언장을 바꿔 쓰게 했어요.
아버님이 치매인 틈을 타서 뭐라고요?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수연 씨가 평소에 다른 가족분들을 나쁘게 말하면서 아버님을 속였어요. 순자 씨는 민경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경 양 큰일 났어요. 순자 이모 무슨 일이에요? 수연 씨가 아버님께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바꿔 썼어요. 아버님이 치매라고 생각하고 속인 거예요. 민경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수연 씨가 민경 양과 민준 도련님을 재산만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욕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요. 그 통화 이후 민준이와 민경이는 서로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경아, 너도 연락받았지? 응, 오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래요, 오빠. 수연 언니를 추궁해야겠어요. 순자 씨는 일부러 수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연 씨, 민준 도련님과 민경 양이 내일 모레 저녁에 오신다고 해요. 갑자기 왜요? 아버님 상태 때문에 가족 회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유언장 문제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장요? 네. 뭔가 이상한 소문이 있다면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들켰나? 민준이와 민경이가 뭔가 알아챈 건가? 그날 밤 수연은 잠도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만약 민준이와 민경이가 추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재산도 못 받고 집에서 내쫓기고 감옥에 가게 돼. 사기죄로.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결국 수연은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버님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이미 유언장도 써주셨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야. 치매니까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수연은 마침내 끔찍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민준이와 민경이가 오기 전에 아버님을 조용히 보내드리자. 운명의 밤. 그날 밤 11시 수연이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수연은 미리 준비해온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핸드폰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완벽한 범죄로 만들어야 해. 자연사처럼 보이게. 수연이 베개를 들고 제 침실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수연이 침대 옆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수연이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얼굴을 덮으려는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만해 이년아. 저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경악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연기였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전부 가짜였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럼 혹시, 그래, 내가 한 모든 거짓말도 다 잘 들었다. 민준이와 민경이 욕한 것도, 순자 씨 나쁘게 말한 것도 전부 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미리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거짓말, 유언장 강요한 것, 그리고 방금 나를 죽이려고 한 것까지 전부 녹음했다.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변명하지 마. 내 진짜 모습을 다 봤으니까. 그때 갑자기 불이 켜지며 민준이와 민경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민경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왔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수연 언니,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민경이가 분노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치매 연기를 했는지, 수연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방금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그때 민수도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아내가 뭘 했는지 들어봐라. 저는 민수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민수가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야. 다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유언장이다. 가족들이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나 김정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은 둘째 아들 김민중과 막내딸 김민경이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 민수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수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아내를 잘못 봤을 뿐이지. 저는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회사 지분 30%는 그대로 가져라.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한 데가니까.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가족을 위해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살인을 시도했다고? 그딴 말을 믿을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건, 수연아,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신고받고 왔습니다. 수연이 체포되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 끌려가면서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떠난 후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사과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너의 잘못은 아니니까. 아빠,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경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민경아. 덕분에 누가 진짜 효자인지 알 수 있었어.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괜찮다, 이제. 나는 괜찮아. 순자 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순자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그 연기를 몇 달 동안이나 순자 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몇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수연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민수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영희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준이가 잘 케어한다고 해서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민경이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가족들을 더 잘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든 자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해요. 수연이 없어진 자리는 더욱 화목한 분위기로 채워졌죠. 민준이와 민수도 이제 더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순자 씨에게도 유산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진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의 진심을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은 돈과는 상관없다는 것을요. 민경이, 민준이, 그리고 심지어 민수까지도 모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수연한 사람만이 문제였던 거죠. 비록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이제 진정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